현대 원자 모형 얘기할 건데, 현대 원자 모형 바로 이전에 보의 원자 모형이었잖아. 아까 보의 원자 모형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에너지적인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야 이게? 이 하얀색 불빛이 뭐죠? 차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야. 그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찰칵 찍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불빛이 지나가는 그게 전부 찍혀가지고 이렇게 찍히거든? 현재 자동차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맞나요? 봐봐. 현재 자동차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 어딘가에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가 있을 확률과 여기 자동차가 있을 확률 중에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여기죠. 여기 자동차가 발견될 확률이 없죠. 이상 없어요. 미래가 아닌 이상 없잖아. 다시 말해서 자,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배치가 될 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을 표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 그림 볼게. 바로 이런 거야. 가운데 원자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전자가 여기를 막 돌고 있겠죠. 전자가 막 돌고 있는데 어디에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찰칵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랬더니 어디에서 찍혔냐? 여기에서 찍혔어. 땅.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또 전자 또 막 돌아다니는 중에 사진을 또 찰칵 찍었어.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전자가. 또 찍었어. 찰칵. 이거 가능할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완전 벗어나서 전자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전자가 에너지가 갑자기 확 많아서 확 올라올 수 있잖아. 그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발견될 거다?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전자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인력 때문에 원자핵 주변에서 많이 발견될 확률이 높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 하나하나를 점으로 찍어 놓은 거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이제 전밀도 그림 체크, 전밀도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밀도. 전자가 여기도 막 발견될 수 있지만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0.001%밖에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거의 발견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밀도 그림을, 자,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곳을 경계선을 그려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서 그림화시키자. 모양으로 만들자. 경계면 그림이라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시험 문제에서 이 그림을 딱 준 다음에 이 점 하나하나는 전자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틀린 말이라고 체크해줘야 돼. 쌤이 설명할 때는 전자라고 생각하고 말하자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점이 찍혀 있다는 건 뭐다? 전자가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 이 점 하나가 전자다. 이 말은 틀렸어. 하지만 뭐는 맞다? 이 점 하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다. 이건 또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걸 확률적인 분포로 표현한 것이 전밀도 그림입니다. 우리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체크.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점의 밀도로 나타낸다. 이게 포인트야. 점은 뭐다?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확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표현한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 100% 출제가 됩니다. 전밀도 그림 딱 준 다음에 저 점 하나가 전자냐 아니다 라고 체크해줘야 돼요. 당연히 밀도가 더 높은 곳은 이 안쪽이 밀도가 훨씬 높은 거 보이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이 바깥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으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거고요. 여기 거의 밀도가 없죠? 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밀도 그림의 경계선이 딱 뚜렷하진 않죠? 그래서 90% 이상의 확률로 발견되는 곳을 이렇게 경계면 그림으로 그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야.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주면 돼요. 체크. 90%인 공간. 발견될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왜 면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간이야. 이 말은 공간입니다. 경계면 바깥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도 있죠. 몇 퍼센트? 나머지 10%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한 이 공간을 우리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이 공간을 전자가 이 안에서 존재할 거잖아. 전자가 들어갈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올빗이라는 말과 탈이라는 합성어예요. 올빗은 궤도를 말하고요. 탈은 어떤 확률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오비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비탈. 자, 오비탈 되게 어려워.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야, 이게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잖아. 네! 이건 방이야, 그냥.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야 라고 설정할 거예요. 오비탈은 방이야.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이 방 한 개당 전자는 딱 2개만 들어가. 전자 한 개당 방 한 개당 전자는 딱 2개만 들어가. 오비탈이 하나가 있어.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오비탈이 2개 있어. 전자 전체 몇 개 들어가?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비탈이 2개면 전자는 4개 들어가는 거예요. 2개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만 들어간다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딱 못을 받고 있으면 좀 이해하기 편해집니다. 자,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배웠고 90%인 공간을 오비탈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비탈 안에 전자를 배치시킬 건데 이걸 1번 전자, 2번 전자라고 할게요. 1번 전자와 2번 전자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1번 전자, 당신 어디 살아요? 저는 서울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기 주소지를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전자들은 주소가 따로 있나요? 주소가 따로 없잖아. 하지만 이 안에 이 공간 어딘가에 분포할 거 아니야.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을 주소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양자수라고 해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밑에 양자수 배우잖아요. 우리가 양자수. 양자수가 너무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딱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쌤도 간단하게 양자수가 뭐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그 전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예요. 주소지. 전자의 주소지를 양자수라고 합니다. 너 전자 어디에 있어? 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주소지야. 그걸 양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양자수가 4가지 양자수가 있어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자기양자수 4가지가 있습니다. 체크만이야. 땅땅땅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왜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이렇게 말하잖아. 똑같이 전 어느 껍질에 살고요.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고요. 어느 방향에 배치되어 있고 전 이런 방향으로 스핀 운동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자기가 위치하는 곳과 자기 상태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양자수로 표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자의 양자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미리 한번 주소를 한번 써볼게요. 주소. 아까 그 오비탈 안에 있는 전자한테 너 주소 좀 불러봐 했더니 저는요 n equal 1이고요. l equal 0이고요. 그 다음에 ml equal 0이고요. 그 다음에 ms는요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알아들었어. 난 알아들었어. 여러분 알아들었나요?
뭔 소리야 쉽잖아. 이제 이거 하나하나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이거 하나하나당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요. 첫 번째 n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 봤던 거야. 껍질수입니다. 저 몇 번째 껍질에 있어요?를 뜻하는 겁니다. 껍질수예요. 껍질수를 뜻하는 것을 첫 번째 양자수로서 이거를 주양자수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양자수, 주양자수예요. 주양자수. 자, 주양자수는 뭘 뜻한다? 껍질수를 말해요. 저 몇 번째 껍질에 들어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전자한테 너 전자 몇 번째 껍질에 있어? 저 두 번째 껍질이요. 그럼 n equal 2라고 표현하는 거고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n equal 1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L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이거를 봐야 돼요. 자, 오비탈은요.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야. 근데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꼭 동그랗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공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 동그랗게 생겨있는 공간은 S-오비탈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오비탈은 다 S-오비탈만 배웠던 거야.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점으로 땅땅땅, 사진을 찍었을 때 땅땅땅땅 원자핵 주변에 둥근 형태로 발견될 테니까 이걸 한 건데 완전 특이하게 공간을 X축과 Y축과 Z축이라고 하는 3차원 공간을 설정했을 때 신기하게 전자가 어디 배치하는지를 사진을 땅땅땅 찍으면은 신기하게 요 안에 X축을 따라서 요렇게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는 전자 배치가 존재합니다. 이걸 R형 모양이라고 하고요. P-오비탈이라고 말해요. 원자핵은 분명히 가운데 존재하는데 원자핵을 중심으로 X축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모양으로 오비탈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원자핵 중심으로 원자핵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견될 확률이 적어지는 게 정상인데 얘 같은 경우는 원자핵에서 이쪽 X축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Y나 Z축으로는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오비탈의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지만 이런 모양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쟤도 오비탈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자 몇 개만 들어간다? 이 안에도 딱 2개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껍질, 이게 첫 번째 껍질이고 얘가 두 번째 껍질이고 얘가 세 번째 껍질이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도 동그란 모양의 구 모양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이 구 모양의 오비탈을 샤프하다 그래서 S-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샤프란 표현은 분광학적 표현이라 그래서 전혀 이게 모양이 샤프하거나 쌤처럼 멋있게 생겼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멋있게 생겼다는 말 취소할게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샤프하다는 말. 이런 게 S란 말은 샤프에서 따온 말이에요. P-오비탈은 이 R형 모양을 뜻하는데 프린시펄하다, 되게 원리 원칙적이다 이렇게 써있죠. 우리 83쪽 오른쪽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린시펄하다. 프린시펄하다 뜻으로 이제 P-오비탈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기억할 건 뭐냐면 1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존재하고요. 2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존재합니다. 3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존재해요. 그래서 S-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다 존재해요. 그래서 1차 껍질에 S-오비탈 하나가 딱 존재합니다. 우리 기억하자. 1차 껍질에 전자가 그러면 몇 개 들어가겠어? 2개까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옥텟 규칙 배울 때 1차 껍질엔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요 했던 거잖아. 그게 오비탈이 S-오비탈 딱 하나만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비탈 하나로 돼 있어요. 1차 껍질은. 쌤이 옛날 설명할 때는 야, 궤도가 조그마니까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지 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거기는 S-오비탈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라고 설명을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껍질로 갑니다. 두 번째 껍질도 S-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랬죠. 엄청 커요. 얘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크다고 해서 얘가 방의 개수가 늘어난 게 아니지. 큰 방 하나야. 방 하나당 무조건 전자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도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 완전 공간의 낭비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p 오비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x축 방향으로 p 오비탈이 형성이 되고요. 축 방향이 x만이 아니라 y축 방향으로도 p가 또 생겨요. z축 방향으로도 p가 또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으로 하나 총 4개 그러니까 p 오비탈만 따지면 총 3개의 오비탈이 추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s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요. p 오비탈이 전체 3개가 있어요. 전체 오비탈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전체 전자는 몇 개 들어가? 8개. 자, 옥텟 규칙 얘기해볼게. 얘들아, 1차 껍질엔 전자 몇 개 들어가니? 2개요. 2차 껍질은 몇 개 들어가니? 8개요. 옥텟 규칙이니까 이랬잖아. 근데 이게 왜 그렇다? 오비탈이 4개라서 전자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3차 껍질부터 좀 특이해집니다. 보세요. 3차 껍질도 S오비탈이 크게 하나 있어요. S오비탈만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공간이 S오비탈이가 전자 2개만 딸랑 들어가겠죠. 공간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X축을 따라서 P오비탈, Y축을 따라서 또 P오비탈, Z축을 따라서 또 다른 P오비탈, 오비탈이 또 3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P오비탈 역시 3개가 추가됩니다. 그래도 남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모양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남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오비탈이 또 추가가 돼요. 그 오비탈을 d-오비탈이라고 합니다. d-오비탈은 방이 5개예요. 그래서 3차 껍질은 s-오비탈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습니다. s, p, d라는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해요. 우리 모양을 기억할 건 s-오비탈은 9의 모양이다. p-오비탈은 R형 모양이다. 근데 d-오비탈부터는 모양을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다. 특정할 수 없고, 저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전자의 성질도 예측이 안 돼요. 이거 기억납니까? 주기율표가 1번부터 118번까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면 고3 때까지 주기율표 원자번호 외울 필요 없어. 왜 20번이 한 개였을까? 21번째부터는 바로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21번부터는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면서부터 막 성질이 그때그때 막 지 마음대로 달라지는 거야. 이거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질이 이렇다라고 공부해 나갔자 그때그때 다르니까 성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20번까지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 원자의 성질이 결정되어 있는 전형 원소라고 불러주고, 21번부터는 전이 원소, 달을 이자야 성질이 달라지는 원소라고 불러주는 그 기준점도 뭐다? 바로 이 오비탈입니다. d-오비탈. 그러니까 딱 p-오비탈까지 딱 채워졌을 때가 딱 안정적인 또는 성질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기억할 거, s-오비탈은 방이 1개인데 p-오비탈은 방이 3개, 그 다음에 d-오비탈은 방이 5개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줍시다. 4차 껍질이 있다고 칠게요. 4차 kop질도 s-오비탈이 하나 있고요. p-오비탈 3개 들어있습니다. 그림 안 그릴게요. 그 다음에 d-오비탈 5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f라는 오비탈이 또 존재합니다. s, p, d, f 이렇게 기억해야 돼. f-오비탈은 방이 7개입니다. 1, 3, 5, 7 방의 개수가 정해지게 돼요.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그림 잘 기억하고요. 자, 정리 하나 하고 갈게.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 4차 껍질까지만 볼게요. 1차 껍질에는 s-오비탈이 존재하고요. 2차 껍질은 s-오비탈과
p 오비탈 존재하고요. 3차 곱실은 s하고 p하고 d까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4차 곱실은 s, p, d, f까지 존재합니다. 더 많은 오비탈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s 오비탈은 방이 1개였고요. p 오비탈은 방이 3개였죠. d는 5개였고요. 얘는 7개였습니다. 얘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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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5개. 첫 번째 정리하는 겁니다. 1번 여기 가네요. 오비탈의 수. 1차 껍질 오비탈의 개수 몇 개다? 1개죠. 2차 껍질 오비탈 전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3차 껍질 5, 3, 1 9개거든요. 4차 껍질 7, 3, 5, 1 16개입니다. 느낌 오나요? 어떤 느낌이 좀 오죠? 수학적인 느낌이 좀 오죠? 두 번째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전자수. 오비탈이 하나니까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오비탈이 4개니까 전자 8개. 3차 껍질 오비탈이 9개니까 전자 18개 들어갑니다. 4차 껍질은 오비탈이 16개니까 전자는 3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점. 쌤, 3차 껍질에 왜 18개나 들어가요? 옥텟 규칙에 의하면 3차 껍질에 8개가 들어가야 안정하다면서요. 맞아. 안정해지려면 8개까지만 들어가야 돼. 하지만 최대로 우겨 넣으면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시험 문제입니다. 3차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수가 몇 개냐? 18개입니다. 라고 써줘야 돼요. 3차 껍질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자수는 몇 개냐? 8개가 되겠죠. 옥텟 규칙을 적용하면 10개지만 최대로 우겨 넣으면 18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불안정하겠죠. 굉장히 불안정하겠지만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마찬가지야. 32라는 숫자도 역시 최대 수용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퀘스천입니다. 야, 그러면 100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몇 개고 최대 수용 전자수가 몇 개야? 시험 문제야. 100번째 껍질. 다 그려보세요. 에? 규칙성을 찾아내야겠죠. 어떤 규칙이 있냐? 간단해요. 주양자수 첫 번째 껍질은 1이고 두 번째 껍질은 4고 세 번째 껍질이 9. 느낌 알아? 네 번째 껍질이 16. 바로 오비탈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주양자수의 제곱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100번째 껍질이면 오비탈이 몇 개겠어? 100의 제곱이니까 10,000개가 나. 10,000개가 납니다. 10,000개의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20,00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전자수를 구하는 방법은 n제곱 오비탈 수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2n제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화식이에요.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냐? 몇 번째 껍질에 오비탈이 몇 개냐 할 때 16번째 껍질이 몇 개냐? 16의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정리하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오비탈의 개수, 오비탈의 종류, 개수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S가 있고 여기도 S가 있고 여기도 S, 다 S가 있잖아.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1차 껍질의 S는 1S 2차 껍질 S는 2S 2차 껍질 P는 2P가 됩니다. 3차 껍질은 다 3이 붙어요. 4차 껍질은 4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1P라는 말은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겠죠. 1차 껍질은 P 오비탈이 없으니까. 맞죠? 1P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D라는 말도 존재할 수는 없겠네요. 2차 껍질은 D 오비탈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 현대 원자 모형이 왜 생겨났고요. 이제 양자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다시 그림을 띄워야 하거든요.
쭉. 자, 그래서 두 번째 방위 양자수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전자 몇 번째 껍질에 있어? 그러면 저는 몇 번째 껍질에 있어요? 라는 게 주양자수. n equal 얼마예요? 자, n equal 1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있어요. 이 뜻이고요. l equal 0은 뭐냐면요. l이 뭐냐면 바로 방위 양자수인데, 바로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모양은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고 d오비탈도 있고 f오비탈도 있잖아. 순서대로 s에 존재하면 그 전자가 s오비탈에 존재하면 0, p에 존재하면 1, d에 존재하면 2, f에 존재하면 3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호는 l이죠. l equal 0, l equal 1, l equal 2, l equal 3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여기 뭐라 써있어? l equal 0. 너 s오비탈에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1차 껍질이니까 s오비탈밖에 없겠죠. 얘를 잘못 들어서 1차 껍질인데 여기 1을 써놔서 잘못 얘를 든 거야. 그죠? 1을 써놨으면 1은 p오비탈이잖아. 그죠? SPDF에다가 0, 1, 2, 3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1차 껍질 N은 방위양자수, 즉 방위양자수, 방금 말한 방위양자수가 0밖에 없는 거야. 즉 s오비탈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오비탈의 이름은요 1s가 되겠죠. 2차 껍질 N은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죠. 다른 말로 2s가 있고 2p가 존재하는 뜻입니다. 전자가 어디 존재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야. 3차 껍질은 s도 있고 p도 있고 t도 있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바꿔서 저 3차 껍질에 있어요. 그럼 얘가 1이 될 수도 있겠죠. 3차 껍질. 이거 읽어볼까? 저 3차 껍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L equal 1이니까 0, 1. p오비탈에 있구나. 3차 껍질 p오비탈에. 너 3p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라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너 3p에 있네. 바로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방위 양자수입니다. 방위 양자수. 쌤은 암기법으로 너 방의 위치가 어디야? 방의 위치요? 방이 오비탈이라며. 오비탈의 위치. 저 3p요. 방의 위치를 방위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기호는 L 이렇게. L. 기호는 L. 방의 위치요?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종류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비탈입니다. 세 번째 오비탈은 바로 자기양자수예요. 우리 다 배웠어요. 자기양자수. 이건 뭐냐면 ML로 표현하는데 L이 따라오죠. 너 3p에 존재하는구나. 근데 p오비탈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 있죠. 그 중에는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의 위치에 이거 말하는 겁니다. 너 어느 방향이야? 자기, 저 여자야 나야. 어느 방향이야? 자기 양자수입니다. 나만 양자수요. 자기 양자수. 자기 어느 방향이야? x축이야? y축이야? z축이야? 자, p오비탈은 x, y, z라는 방향성이 있지만 s오비탈은 구모양이잖아. 어느 방향이든 당할 수 있어. 이건 방향성이 오히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방향성이 전혀 없을 때, 즉 방위 양자수가 0, 즉 s오비탈일 때 자기 양자수가 0입니다. 방향성이 전혀 없을 때야. 하지만 여기 1, 즉 p오비탈은 방향성이 3개 있죠. 이 3개의 방향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하나, 둘, 3개로 확장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x축, y축, z축이 됩니다. 네. 방위 양자수가 1이에요. 뭐죠? SP, D죠. D오비탈은 방향이 5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방이 5개 있다는 건 5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라서 0을 기준으로 왼쪽 2개, 오른쪽 2개를 확장시켜서 전체 5개의 방향을 표시하는 겁니다. 뭐 X, Y, Z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냥 5개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ML equal, 저 ML equal 마이너스 1이에요. 뭐라고 쓰는 거야? 저 X축 방향에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3차 껍질에 있어요. 3차 껍질에 p오비탈에 있어요.
그 중에서 X축 방향에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주소지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 있어요. 저 말하고 있는 중이야. 이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야. 그림 볼게요. 스핀 자기 양자수는 바로 이건데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제자리에서 스핀 운동을 합니다. 물론 원자핵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도 하잖아. 하지만 스스로 자전을 하는 것처럼 스핀 운동도 하게 되는데 이거 약간 전자기학인데 이건 몰라줄 것 같아. 전자가 반시계 들어가나?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멘탈 흔들리고 있죠. 전자가 반시계로 움직이면 전류가 시계로 흘러요. 우리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배웠었거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거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N극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N극이야. 여기가 S극이고. 근데 약속하기를 원래 우리는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가잖아. 자기장이. 이건 자기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N에서 S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자, 앞으로 전자를 표현할 때 오비탈을 표현할 때는 방처럼 이렇게 방을 그려요. 1s 오비탈. 방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안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며 전자 2개를 하나는 이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녀석. 또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오비탈 안에 전자가 배치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거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전자라고 전자. 전자의 스핀 방향을 고려해서 화살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 2개가 스핀 방향이 같으면요. 얘가 여기도 N이 되고 S가 되겠죠. 이걸 한 방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납니다. 왜죠? 가뜩이나 전자 밀어내고 싶은데 자기장 방향까지 똑같아? 이거 절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한 방에 전자 2개가 들어간다며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는 절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한 방에 우겨 넣으려면 스핀 방향이라도 다른 걸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돼. 그때 얘가 반시계로 올 때 저는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저는 시계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주소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너 어느 방향으로 돌아? 저 플러스 2분의 1이요. 아, 너 반시계 방향으로 스핀 운동하고 있구만? 정리할게요. 저 3차 껍질에 있어요. 저 P오비탈에 있어요. X축에 있네요. 그래서 저는 반시계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상태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같은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를 하더라도 같은 껍질, 같은 오비탈, 같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뭐가 달라야 돼? 스핀 방향만큼은 무조건 달라야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전자 2개가 한 방에 있는데 너는 이거래. 얘는 뭐라고 할까? 저 똑같고 얘 똑같은데 스핀 방향은 반대니까 저는 MS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들어. 원자 속에 들어가는 전자들의 주소지를 다 받아보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자기 주소지를 말하는 즉 양자수를 정리해보면은 하나도 다 같은 양자수를 가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고유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 스핀 방향 때문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하니까 맨 마지막에 살짝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양자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양자수. 어렵죠, 좀. 양자수. 근데 아마 혼자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쌤은 양자수를 주소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못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정리만 좀 해볼게요.
자, 정리 이겁니다. 첫 번째. 자, K 껍질. 무슨 껍질이었죠? 아까? 첫 번째 껍질이죠. 첫 번째 껍질. 이 첫 번째 껍질은 주양자 수가 1이죠. L은 무슨 껍질? 주양자 수 2. M은 주양자 수 3입니다. 세 번째 껍질까지 제시한 거고요. 첫 번째 껍질은 방위 양자수. 방의 위치. 오비탈이죠. 오비탈이 뭐밖에 없죠? S밖에 없죠. 그래서 0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L 껍질, 다시 말해서 2차 껍질에는 S도 있고 P도 있죠. 0도 있고 1도 있는 거야, L이. 3차 껍질은 S도 있고 P도 있고 T도 있죠.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써져 있죠. 오비탈의 종류입니다. 자기 어느 방향이야? S오비탈은 방향이 없으니까 0. L도 S오비탈이 있죠. 0인 것도 있지만 P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세 가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M, 3차 껍질은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으니까 방향성이 3개, 5개짜리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비탈 수 n제곱으로 구해 최대 수용 전자수 2n제곱으로 구해.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웃긴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좀 봐봐. 자, 밑에는 표인데 이 표의 제목이 뭐냐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다. 에너지 준이란 에너지 값을 의미해요. 자, 수소, 보어를 떠올립니다. 보어. 보어는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리고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말했죠. 오비탈을 나눴나요? 오비탈 자체를 몰랐죠. 하지만 딱 맞아 들어간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딱 하나로 특정되고요. 2차 kop질엔 S도 있고 P도 있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하지만 그 둘의 에너지 차이가 전혀 없는 거야. 보여요? 수소 같은 경우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에너지 값이 동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달라요. 하지만 수소만 같아요. 3차 껍질도 에너지가 모두 같습니다. 4차 껍질도 에너지가 모두 같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실제로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오비탈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이게 오른쪽에 나는 게 다전자 원자예요. 1s보다 2s가 에너지가 많습니다. 2s보다 2p가 좀 더 에너지가 많아요.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의 에너지가 조금 더 많습니다. 2s보다는 3s가 좀 더 에너지가 많겠죠. 3s보다 3p가 에너지가 좀 더 많습니다. 3차 껍질에는 p 말고 뭐도 있어요? 3d도 있죠. 3d보다 4s가 에너지가 작아요. 즉 3차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4차 껍질에 있는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4차 껍질이 작아요. 이거 되게 헷갈리죠? 엄청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껍질부터 적어 나갑니다. 1s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 있다고 하셨을 때 2s, 3s, 4s, 그 다음에 2p가 있고요. 3p가 있고요. 3t도 있죠. 얘는 4p가 있고 4d가 있고 4f가 있다고 딱 그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니? 1s요. 그 다음 누가 작니? 2s요. 그 다음 누가 작니? 2p요. 그 다음은 3s요. 자, 여기서 포인트 나옵니다. 3p가 그 다음 에너지죠. 그 다음에 4s 간다니까, 이렇게. 3p 다음에 4s로 에너지가 갑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게 3d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값을 구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빠르게 이걸 그려서 암기하는 법이 있어요. 암기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3D를 채우고 4P를 채우고 안타깝게 OS를 먼저 채우게 됩니다. OS.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어요. 4D 채운 다음에 5P 채운 다음에 5P 채운 다음에 6S로 확 가버리죠. 이렇게 가버릴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너지는 규칙이 여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그걸 텍스트로 쭉 정리한 게 이거예요.
야, 1S 다음에 2S가 에너지가 많아. 2S 다음에 2P고요. 2차가 똑같죠? 3S, 3P. 근데 3D가 여기 있죠? 4S가 먼저 나옵니다. 3P, 4S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3D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껍질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너지가 더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걸 어떻게 기억할 거냐고. 그래서 이런 암기법으로 기억을 해 주란 얘기입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또 예외죠.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외 규칙에 전혀 적용되지 않아. 1차보다 2차가 무조건 많고 2차보다 3차가 무조건 많고 이렇게 정리해서 자, 요거를 그림으로 텍스트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1차 껍질보다 2차 껍질에 에너지가 많아. 근데 S랑 P는 에너지가 동일해. 상관없어. 3차 껍질은 다 에너지가 다 많아. 얘보다. S, P, D 다 동일해. 4차가 그 다음 많아. S, P, D, F 다 동일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비탈을 상관 안 하고 있죠. 수소 같은 경우는 오비탈 상관없이 껍질로만 에너지를 특정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이 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오케이. 넘기면 문제가 나옵니다. 개념학의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요.